자료 하나, 문제 자료. 책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이 기본서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 이제 다른데 이제 기본서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료는 기본서 안에 전부를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좀 페이지는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는 약간 얕게 되어 있는데, 편집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자료가 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권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거의 뭐 만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책 한 권에 모든 걸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요. 조문하고, 이론하고, 판례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왔던 국가고시하고 우리 공무제 기출문제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을 다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다른데 문제집이라든가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다가 예를 들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모든 것이 해설이 다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보면 이제 그 목요일날 오후에 국합성 선생님 그 다시 오후에 한 2시간 정도 강의하시죠? 그 강의는 이 책을 그대로 요약을 해놓은 요약집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600페이지 되는데 아마 그건 아마 한 160페이지 정도?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압축해가지고 국합 선생님이 다시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교재가 전혀 다른 교재가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교재들을 보면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재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기본 교재가 있으면 여기 이론이 있고요. 또 여기 또 문제가 있고요. 또 여기 판례라 해가지고 또 하나 또 이렇게 박스에 대놓고 또 비교 또 박스에 놓고요. 여기 이제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론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처음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여요. 알겠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못해요. 우리가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흐름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정리가 안 돼요. 아마 이런 식의 그 기본서는 어디에서 나오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제3자인데, 공중에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연령층이 있고 그러니까, 뭘 잘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뭘 이렇게 자꾸 주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제가 강의를 해보는 경험으로는요,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에 의해서 이해를 잘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연령이 있다고 해서 이해를 못하고, 이건 아니고요. 누가 더 한 번은 더 듣느냐가 중요하고 한 번 더 누가 책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누가 강의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은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냐, 정리하는 것이 빨라야 되거든요. 정리가. 알겠죠? 그래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꼭 필요한 비교표 빼고는, 그러니까 이걸 비교표를 왜 넣냐면 이걸 글로 쓰면은 2장 간단 말이죠. 근데 중요하지 않는데 그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요, 작게요, 할 때만 표를 몇 개 집어넣는 거. 사실 이 책에 안에 있는 표가 아마 20개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서술형으로 써놨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이거 받으셨죠? 문제? 받으셨죠? 여러분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론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고요, 문제풀이. 이론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풀이를 이렇게 하잖아요. 문제풀이.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의고사죠.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올해요 10월 31일 날 뭘 봐야 돼요? 점수를요 적어도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그건 정말 이상한 것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제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 문제를 풀려면 어느 정도 강의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이론을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이제 책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책으로 3회도 혼자 이러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모든 자격시험은 그 기본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기본서지 이 책을 읽어가지고 이해될 수 있게끔 쓰여있는 책이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이 궁금하면은 제가 지금 학원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민법, 그냥 민법 교과서 있죠? 교과서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전부 다 민법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2000페이지가 넘어요.
아시겠죠? 이런 글씨로 해서 2000페이지가 넘는다고요.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쓰잖아요. 우리 김은서로. 그러면 약 한 3000페이지 정도 나올 거예요. 그 정도 나온 책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가지고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3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읽어가지고 이해를 해서 정리를 하려면 그건 몇 년 걸리는 것이죠. 혼자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책을 요약하고 요약해놓은 게 기본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본서에서 다시 또 이거저거 다 포뜨고 찼뜨고 다 해놓은 것이 뭐예요? 요약집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1년 안에요, 그런 기본서나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이해하고 한다는 게 여러분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거나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이 모른다는 전제에서 책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해를 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책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강의를 들으면 충분히 읽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책을 혼자 그러니까 읽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은. 읽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강의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의를 들을 때는 우리가 기본 강의가 50분 강의를 하잖아요. 이 50분 강의가 4회 정도 하거든요. 하루에요. 그러면 4회 정도를 50분 강의라면은 이 강의를 8주에서 9주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30개에서 35개, 많게는 한 40개 정도 강의가 있거든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그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들으려면 정말 시간이 한참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요, 항상 강의를 한 50분 정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5분에서요 10분 안에요, 10분 안에 요약 강의를 바로 해요. 알겠죠? 그래서 야간 강의는 요약을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야간은 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전반은요, 보통 강의가 민법 같은 경우는 한 2시 반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요약하고 강의하고 바로 요약을 바로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가시면 안 돼. 그래서 바로 강의 끝나면 바로 요약 강의 바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이 요약 강의만 들어야 돼요. 나는 잘 모르는데 관계없어요.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라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들어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 대략적인 체계, 용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이 강의를 계속 듣고 나서 정리를 하려면 나중에 흥미를 잃어가지고 3월달 되면 여기서 있는 사람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알겠죠? 되게 간단한 것인데, 올해 이제 우리 학원에서 마지막 8월달, 10월달까지 갔던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합격했거든요. 근데 그 합격할 수 있는 것은 되게 간단한 것이에요. 우리가 뭐냐면, 사실 강의는 많이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듣는 게요. 알겠죠? 근데 그 듣는 것이 너무 지루하잖아요. 처음부터 모르는 걸 듣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듣고 나서 이것을요, 5분에서 10분에 이런 거, 이것을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되면 4개에서, 오늘 아마 4개에서 5개 정도가 나올 거예요. 요약이요. 그럼 이 5개 정도 되는 것을 바로 집에 가셔가지고, 이번 주까지 민법이 가장 중요해요. 1월, 2월 달 안에요. 여러분 체계를 잡아야 돼요. 아마 11월, 12월에 강의를 들었던 분들 중에서 요약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아마 얼추요, 체계가 잡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한 10번 정도 들으셔야 돼요. 일주일 안에. 알겠죠? 해봤자 이게요, 전체 해봤자 한 40분 정도도 안 돼요. 여기요, 50분을 4개 해가지고요, 하면은 200분이잖아요. 이것을 10번 들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은요, 10번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알겠죠? 듣고 오시면 다음 주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에 했던 강의를 다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리뷰를 먼저 할 거예요. 그때 할 때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언어잖아요. 이 언어는 사실 이건 대화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주고받아야 돼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요약 강의를 한 5번 이상 듣고 오면은 당장 내 입에서 대답은 안 나와도 뭐는 할 수 있다? 저 말 들었는데 이 정도는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어떤 학생들은 옆 사람은 대답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실력이 없나? 이렇게 생각해. 그건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공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는 거의 모든 학원에서 강의는 어떻게 하냐면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7월에서 8월 달에 문제풀이를 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너무 늦어요, 이것은요. 알겠죠? 왜냐면 9월 달하고 10월 달이요. 10월 달에 모의고사가 들어가가지고 바로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요. 이때 문제풀이가 들어간다. 그것은 100%요. 그것은 한 3년 정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문제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요, 강의 시간 안에 대부분 다 푸는데, 원래는 이제 다른 데서는 보통 이제 100선만 해요. 민법 전체를 해서 100문제예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일단 학원을 일단 한번 목요일날 보강이 하루 있어요. 알겠죠? 공시법이 9주가 나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한번 미리서 공지를 할 거예요. 한 2주나 3주 전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해가지고, 또 보강을 해서 한번 10회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문제가 지금 30문제, 오늘 강의할 문제가 30문제 정도 되는데요. 민총을 다 했더니 100문제 정도가 돼요. 그래서 민총은 지금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권법 한 100문제예요. 물권법 한 120문제 정도 될 거예요. 채권법 한 60문제, 70문제, 특별법 해가지고 거의 한 300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300문제 정도의 문제를 풀면은 그냥 여러분들이요, 7월달, 8월달에 문제집 한 권 푸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풀이를 통해서 이해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강의를 5번 듣는 것보다 강의를 한 번 듣고 문제 풀이 한 번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들었다 해서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왜냐하면 책을 보거나 이렇게 할 때 내가 어디를 봐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을 왜 공부하고 있는가, 왜 공부를 해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강의만 들으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를 왜 배우는지, 그 다음에 배웠는데 이게 과연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알게 되면은 누구나 합격하는 거예요. 공부는 이건 자격 시험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별거 아닌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를 봐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공중회사를 보면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가르치는 거, 상대방 선생님은 어느 정도 가르쳤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모의고사를 내야 되는데요. 저 선생님이 좀요 어렵게 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하고는 점수를 맞았는데 우리하고는 점수를 못 맞았어. 그럼 내가 문제를 내요? 나는 더 어렵게 내버려. 그럼 어때요? 저하고는 찌그러지고요. 여기는 그래도 들었던 것이 이렇게 하니까요. 어느 정도 점수 맞고요. 이게 막 들쑥날쑥하니까 학생들이 모의고사 한번 보고 다 하고는 그만둬.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여러분요. 보통 다른 학원은 3월달부터 모의고사를 시작해요. 그것은 사실 너무나 쇼예요. 알겠죠?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월달부터요. 4월하고 5월하고 6월하고 3개월은요. 저희 선생님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가르쳤으니까 난이도를 어느 정도 조정해서 출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요. 외부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럼 외부 모의고사 그때 정도가 되면은 3, 4, 5, 6 지나 7월, 8월, 9월, 10월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점수 실력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요. 외부 모의고사를 봐도 충분히 그걸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시겠죠? 자, 여러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후에요. 오후 특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특강은요. 일단 강의가 끝나면은요. 50분 뒤에 무조건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시 반에 끝나면 2시 반에서 50분. 그러면 3시 20분이겠죠?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저는 무조건 공부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주의예요. 그래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뒤에 강의 사무실 앞에 보면 샘플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물권법까지는 거의 대부분 했는데 지문이 조금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PPT로 해가지고요. 칠판에다 쏴가지고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은 문제하고는 약간 달라요. 문제는 5개의 지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하나의 지문으로 해가지고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지문 강의가 되면 그 지문 강의 된 거 있잖아요. 그 정도 것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게 되면 모든 우리나라 국가 모의고사든 뭐든 관계없이요. 기본적으로 60원 5점에서 70원 사이는 무조건 다 맞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지문 천재로 가면 우리 40문제가 지문이 200개거든요. 알죠? 200개요. 지문이 200개의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100문제면은 500개잖아요. 200문제면 1000개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다 보니까요. 1000개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문제가 약간 다르게 구석구석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오는 문제 지문. 무슨 알겠죠?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다른 것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요. 시험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특강하는 것 정도가 들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오후 특강은 좀 다르게 지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해요. 왜냐하면 어디서 멀리서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오시거나 또 어디 가거나 그러면 사실
이론 같은 거 들으면 다 들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은 지문 하나하나씩이니까 금방금방 듣다가 그냥 말아도 되잖아요. 지문 하나가 한 1, 2분에 끝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부러요, 지문 하나하나씩을 해가지고 강의를 일단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후에 강의를 못 들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동영상 찍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요. 집에서 꼭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문제를 풀고요. 문제 풀었던 것을 지문으로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요. 아마 내가 없어도요, 아마 한 4월, 3월, 1월, 2월, 3월, 4월쯤, 그 4개월 정도만 여러분이 고생하시면 아무리 내가 없어도 내가 다 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다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그럼 나는 몰라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와가지고요, 여러분요, 개별적으로요, 공부하는 것이라든가 일주일간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을 상대 해가지고요, 일단 제가요, 개별적으로 상담을 잠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극대화를 시키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요, 필요하신 분들은요, 상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요, 그러면요, 먼저, 문제는 옆에다 잠깐 놓으시고, 지금부터요, 먼저 책은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러분요, 18쪽. 법률 관계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을 보도록. 여러분 혹시 책에 밑줄을 다 툭 줄 그으라고 했는데 줄 그으셨어요? 아, 줄 안 그으신 분들 계세요? 근데 아마요, 줄을 긋는 것이 건강에 좋으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만약에 이걸 정리를 하시려면, 적어도 여러분요, 아무리 3년, 5년을 공부해도 학생이 정리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책을 정리하실 때 한번 보세요, 여기요. 책을 정리할 때 보면, 여기 까맣게 돼 있고 노랗게 돼 있죠? 똑같이 이렇게 해야지. 물론 다른 색깔 해도 돼. 그런데 같은 색깔로 하면 그건 정말 안 돼요. 왜냐면 까만 것은 질문이고 노란 것은 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요, 자기 멋대로 자유분방해 가면 정말로 머리가요, 자유분방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머리가요, 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반드시 여기 까만 것은 질문이고 노란 것은 답이니까 바로요, 공부하면서 바로바로 봐야 돼요. 이해되셨죠, 지금? 자, 지금부터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요, 갑이 이렇게 있고,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사라고요, 얘기하죠. 1억 원에 살래? 그것을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약을 뭐라고 표현하냐? 의사 표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을이 뭐라고 하죠? 응, 알았어. 내가 1억에 살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승낙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뭐라 한다?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요, 법률 사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법률 사실이 시험에 자주 나왔는데, 최근에 거의 한 7, 8년 정도 시험이 나오지 않다가요, 최근에 지금 또 2년 동안 또 시험이 나오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볼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거 보면 법률 사실이 무엇이냐, 그건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용어를 이해하면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률 사실이라는 것은 뭐냐? 그냥 청약이다, 승낙이다. 이러면 학원 오셔가지고 학원 강의 듣고 싶은데 얘기했죠. 그것을 청약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 의사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법률 용어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뭐 다른데 막 대형 출판사들 보면 막 용어 사전을 준다고, 공짜로 준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받으면 안 돼요. 그걸 받는 순간에 5년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면 용어는 그 용어집을 보아가지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영어 단어 안다고 해서 영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용어를 보는 거예요. 그럼 법률 사실 잘 모르겠어. 그럼 모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청약이라고 하는 것,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 사실이라고 하더라.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좀 더 이제 넓혀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넓혀가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이 뭐가 된다? 일치가 돼야 돼. 이것을 합이다, 합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계약은요, 매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수강 계약을 했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아침에요, 와서 어디 가서 또 김밥 사 먹은 사람 있죠? 음식물 공급 계약을 했죠. 버스 타고 온 사람 있죠? 운송 계약을 했죠. 와가지고 하고 나서 돈 많은 빌린 사람 있죠? 소비 대차 계약을 했죠. 오면서요, 펜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빌릴 수 있죠? 빌리면 어떻게 돼? 그걸 쓰고 그대로 다시 돌려주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용 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약인데 우리 민법은 거의 대부분 매매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왜? 설명하기가 가장 쉬우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건이다. 그냥 요건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원인이다. 이렇게. 원인. 이런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결과죠. 결과. 이것을 결과라고 얘기를 해요. 결과. 이 결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법률 효과다. 이렇게. 다른 말로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 효과라서 계약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갑은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생겨요? 의무가 생기죠. 어른갑한테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생겨요?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갑은을한테요, 갑은을한테 등기해 줬으니까 뭘 받아야 돼요? 등기 집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 한다? 등기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 이것을 다른 말로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학원에 강의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을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죠. 알겠죠? 대신요, 학원에 수강료를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이렇게 다. 그래서요, 여기요,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요, 대금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등기 청구권이 이렇게 있죠. 등기를 가져와야 되겠죠. 이것도 권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봐봐요. 등기를 해주면서 대금을 받고, 등기를 가져오면서 대금을 주죠. 뭐라고 하죠?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뭐가 있어? 권리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99%가 권리가 있으면 누군가는 의무가 있고, 누군가가 의무가 있으면 누군가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학원에 오셔가지고 등록하자마자 여러분은 수강료를 납부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대신 납부하자마자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아도 문 박차고 들어와서 강의를 들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잖아요. 알겠죠? 여러분 차를 타죠. 차를 탈 뭐가 있어? 권리가 있으면서, 그럼 차를 타면은요, 그 운전사는 나를 목적지까지 운송해 줄 뭐가 생겨? 의무가 있죠. 대신 나는 뭘 해야 돼? 요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대신 요금만 지급하면은 나는 목적지까지 편하게 갈 수 있어, 없어? 있죠. 모든 경우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 근데 100%는 아니에요. 어느 경우는 의무만 있는 경우가 있어. 법인에 보면은 보고 의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의무만 있는 것이 있고,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형성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형성권은 권리만 있거든요. 권리만. 이렇게 권리만 있는 것이 있고, 의무만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권리와 의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것을 뭐란다?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권리, 의무. 이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이런 우리는, 여러분들이 학원에 가가지고, 나 오늘 수강 등록했어. 이렇게 한 사람이 있죠. 근데 수강 등록했는데, 수강료 입금은요, 이따요, 저녁에 입금하기로 그랬거든요. 아직 수강 입금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내가 학원 수강 등록해서 그 말은 나 강의 들으러 가 이 말이죠. 나 권리가 있어 이 말이죠. 근데 권리가 있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수강료 의무를 지급해야 되죠. 근데 의무는 얘기하지 않고 뭐만 얘기해? 지금 내가 권리만 지금. 그럼 어디 가가지고 나 오늘 수강료 지급했는데 학원 수강 등록했는데 이따 내가 6시에 수강료를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 그래서 난 아직 의무가 남아있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요, 친구한테요, 학원 등록했어. 그 말은 강의만 들으면 돼요? 그럼 강의를 듣는다는 권리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생략하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와 의무 중에서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권리 본위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말은 권리란 말만 했다고 해서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방금 좀 있으면 바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률 관계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11월 12월 달에 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알겠지만 처음 들어도 관계는 없죠. 우리가 법률 관계가 이제 우리가 이 법률 관계 여기에서 1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법률 관계는 뭐냐?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진 것을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 그럼 여러분 봐봐요. 부부간에 말다툼했어? 그럼 부부간에 말다툼하면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상처를 입었다 해서 너는 나를 모욕했다 해서 내가 모욕죄로 고소를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부부간에는 권리와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간에는 언제나 없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아내를요 폭행했더니 아내요 눈이요 반탱이가 됐어요. 그러면 폭행을 당했으니까 이건 불법행위죠. 그때는 뭐가 돼요? 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그런 것을 증거자료로 해가지고 고소를 일단 하고 그래야 나중에 또 이혼할 때 또 증거자료 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언제나 이 법률 관계하고 비교가 되는 게 인간관계라고 하거든요.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는 언제나 권리가 없고 의무가 없느냐 그게 아니고 원칙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여러분들이요 권리와 의무가 있으면 무조건 법률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의 끝나고 이마트 가서 물건 사죠. 물건 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을 가져올 권리가 있으면서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마트를 딱 들어간 동시에 법률 관계를 하러 들어가는 거지 인간관계 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거기에 있는요 그 경비요 멋진 남자가 있어가지고 그 얼굴 보러 간다. 그건 인간관계죠. 알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지 않고 거기에 게이트를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고는과 동시에 무슨 관계로 바뀌어요?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마트 들어가서 나 지금 법률 관계 어디 가니? 나 이마트 법률 관계 하러 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친구한테. 친구가 뭐라고? 모르면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 법률 관계 바로 뭐다? 권리, 다른 말로 뭐다? 권리, 의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요 사회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법률적인 용어로만 덮어 씌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게 민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은 어린 친구들보다는 어느 정도 사회적 경험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이해는 빨라요. 이해는 빠른데 암기력은 늦어요. 왜요? 어린 친구들은 뭐가 없냐? 복잡한 것이 없거든요. 자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복잡한 게 없죠? 가지가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중력이 좀 더 있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고 또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장가지들이 많아지죠. 갑자기 시댁이 생기고요. 알겠죠? 뭐 부모님이 또 갑자기 아프게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가 좀 안 되는 것이지 이해력은 훨씬 더 사회 경험이 있으면 아 그것이 그거구나 금방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진 법을 뭐라고 한다?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실체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민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민법은 뭐냐? 실체법이다. 실체법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렇게 실체법이 뭐지 해서 여러분 네이버에 딱 쳤다. 그걸 읽었더니 이해가 됐다. 그 사람은요 오늘 학원문을 나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거예요. 알겠죠? 왜요? 영안이 열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실체법이라는 것은 뭐냐? 고민하지 마. 아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법률 관계는 뭐다?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져 있다. 권리와 의무.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마트 가서 물건 산다. 여러분 지금요 실체법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바로 법률 관계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친구로 만난다? 그럼 권리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법률 관계가 아니에요. 실체법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걸 우리는 무슨 관계라고 한다?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의 틀 속에서 우리가 용어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의 틀을 보지 않고 용어를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법률 요건이 뭘까? 그걸 가지고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알겠죠? 법률 요건이라는 것은 뭐다?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 한다 하더라. 이 정도만 지금은. 알겠죠? 그 요건이라는 게 뭐다? 원인이다. 원인이 있으면 항상 뭐가 나와? 결과를 뭐라 한다? 효과라고 한다 하더라. 이 정도만. 그러면 우리 민법은 책이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지금부터 잠깐 확인을 한단 말이죠. 자, 이 페이지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 페이지요? 51페이지 한번 볼까요?
기본서 여러분 51페이지 보셨어요? 자, 그 51페이지 보면 뭐라 나왔죠? 보면 비진이 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 51페이지. 57페이지. 죄송해요. 57. 눈이 나빠가지고 7자로 1자로 읽었어요. 57. 보셨어요? 자, 57을 보면 비진이죠? 1번이 서설이죠? 서설을 뭐라 한다? 의란 말이에요. 의. 알겠죠? 그럼 봐봐요. 그 다음 봐봐.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은 맨 위에 뭐라고 돼 있어? 법률 요건이죠? 이게 바로 원인이에요. 원인. 법률 요건이 원인이란 말이죠. 자, 오른쪽에 59페이지 봐봐.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 효과. 이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법은 의, 요건, 효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한 장 더 넘겨. 61페이지. 이런 61페이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통정허위 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돼 있어 중간에? 1번 서설이죠? 그 다음 장 봐봐. 뭐라고 되어 있어? 법률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봐봐. 오른쪽 페이지 법률 효과. 이렇게. 항상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의, 요건, 효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알겠죠? 됐죠 지금? 그러니까 항상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계약을 해야지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대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계약을 하지 않고는 등기나 대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건이 원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다시 죄송한데요. 다시 앞으로 와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18페이지 보면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법률 관계의 내용 한번 봐봐요. 법률 관계 내용 이러면 줄 다 그어져 있죠 지금. 거기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 끝에 위에서 네 번째 법률 관계 내용에 법률 관계는 이렇게 돼 있죠. 뭐다? 바로 그 밑에 줄 권리 의무 관계. 바로 밑에 뭐라고 한다? 권리 관계. 이게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고 권리 의무는 다른 말로 뭐다? 법률 관계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죄송한데 하나만 더 잠깐 봐야 돼요. 어디 보냐면 22페이지 한번 봐요. 지금 첫 시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용어를 어느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뒤에 한 28페이지나 이후부터는 순서대로 가요. 아시겠죠? 자, 거기 보면 권리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권리 능력에 2번 봐봐. 권리 능력 전속 기간이죠. 그러면 여기 권리 능력 전속 기간 그러면 권리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권리라는 말에서는 무슨 말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권리 의무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봐봐.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거기 줄 한번 그어봐. 권리와 의무의 주체. 거기 줄 한번 그어봐. 권리와 의무의 주체. 지금 뭐예요? 분명히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죠? 권리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리와 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항상 공부를 할 때 권리라는 말이 있으면 99% 권리라는 말은 항상 뒤에 무슨 말이 숨어져 있어? 의무가 숨겨져 있다. 이걸 알아 이 말이죠 지금. 이게 우리 법조문 제3조란 말이죠. 법조문 제3조에 분명히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리 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해되셨죠 지금?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책을 따라와야 돼.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요,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률 관계. 법률 관계는 뭐다? 이것은 권리 관계죠. 권리 관계는 뭐다? 권리 의무 관계죠. 권리 의무. 그런데 의무는 뭐죠? 이행을 해야 되죠. 이런 군대 갈 의무가 있죠. 군대 가야 되죠. 가는 것을 이행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행하지 않으면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의무 불이행이라고 하죠.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여기서 뭐를 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손해배상 이렇게. 이걸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법률 관계를 그대로 써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뭐냐면 민법 총칙에서는 이렇게 법률 관계는 이렇게 쓰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채권법에서는 뭐라 한다? 채권법 이것을 채권관계라고 그래. 똑같아. 채권관계. 채권법에서는 이 권리를 뭐라 한다?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 권리와 의무를 뭐라 한다? 권리와 의무를 채권 채무라고 얘기를 해. 채권 채무. 알겠죠? 그 다음에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를 해. 많이 들어봤죠? 채무 불이행?
이 불이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 뭐를 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우리 민법 청구칙에서는 우리는 흔히 크게 법률관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채권법에 가면은 법률관계가 무슨 관계로 바뀌어요? 채권관계. 권리는 뭐라고 그러고? 채권. 의무는 뭐라고 해? 채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하고 하고는 무슨 관계냐? 채권관계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강의를 들을 채권, 권리가 있고, 하고는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채무가 있고. 알겠죠? 그 채무를 누군가가, 여러분하고 나하고 누군가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손해를 뭘 해야 돼? 배상을 해야 되고.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요, 인간관계예요. 이 인간관계는 뭐다? 이런 채권관계가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채권이 있어 없어? 없죠. 채권 채무가 있어 없어? 없죠. 채무 불이행이 있어 없어? 없죠. 손해배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둘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 오늘 저녁에 예식하게 빨리 들어와. 응, 알았어 하고 남편이 갔는데 남편이 새벽 4시에 들어온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그럼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채무 불이행이다. 그래서 남편한테 아침에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걸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는 뭐가 없다? 채무 불이행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문제 1번 문제 옆에다 문제를 펴놓고, 그럼 문제 1번 봤어요? 자, 문제 1번 거기 보면 호의동승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호의동승 봐봐. 여기 인간관계 가장 대표적인 게 호의동승이에요. 여러분요, 남을 무조건 태워주는 건 여러분 좋은 건 아니에요. 남을 태워줬다가 좋은 게 아니라고. 여기 호의동승을 하죠. 여러분, 호의동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요, 사고가 나면 호의동승은 인간관계거든요. 공짜로 태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차 태워주고 나서 갑자기요, 목적지에 딱 도달해서 돈 내놔. 그러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돈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니까 내가 태워다 드릴게요. 이렇게. 같이 태우고 참 재밌게 얘기했는데 딱 내리는데, 그냥 내리면 어떡해요? 이렇게요? 뭘 어쩌라고. 알겠죠? 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걸 무슨 관계? 인간관계란 말이죠. 이게 원칙이란 말이죠. 그런데 호의동승하다 사고가 났어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그럼 치료비를 줘야 되겠죠. 치료비요. 치료비를 지급해야 되겠죠. 치료비가 뭐예요? 손해배상 아니에요. 손해배상 청구권. 청구권이란 거 뭐죠? 권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동승자가요,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전봇대를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조수석에 탔던 친구가 다쳤어요. 나는 공짜로 태워주고 갔잖아요. 공짜로 태워주고 가면은 인간관계예요. 중간에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법률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권리가 발생해. 그러니까 옆에 탄 친구로 나한테 치료비를 달라갈 수 있고 권리가 있으니까 나는 치료비를 줄 뭐가 생겨? 의무가 생겨. 그래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채권 채무가 처음부터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행위 책임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권리가 딱 생기죠? 권리가 있으면 이것을 이제부터는 무슨 관계로 바뀐다? 법률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법률 관계로 바뀌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요, 옆집에 사람이요, 나한테요, 자기네 아이를 좀 봐달래. 시장 갔다 온다고 금방. 아이하고 이렇게 놀다가요, 아이를 내가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아이를 떨어뜨렸어. 그래가지고 아이가 다쳤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를 그냥 잘 봐주고 그대로 아이를 주면은 인간관계예요. 아이를 보다가 떨어뜨리면 그다음부터는 무슨 관계예요? 법률관계가 되는 거예요. 옆집에 가면서요, 자기네 집이요, 반려견을요 좀 봐달래. 애를 보고 있는데 애가요, 자기네 가족이 아니잖아요. 내 발 뒤꿈치로 물었어요. 나 뚜껑 열렸죠? 그러면 반려견이 나를 물었으니까 어떻게 상처 입었죠? 그러면 무슨 관계요? 법률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열받아서 내가 발로 차버렸어요. 그러면 애가 또 다쳤겠죠? 또 거기서 또 뭐가 생겨? 또 법률관계가 또 생겨.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언제나 인간관계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부부 사이에도, 가족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칙은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지만 폭행이 있으면 무슨 관계로 바뀌어? 법률관계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뭐라고 나오냐? 다음 주에서 법률관계가 아닌 것은 무조건 그것을 뭘 묻는다?
인간관계를 묻는 것이다. 아시겠죠? 무조건 무슨 관계? 인간관계를 묻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문제 1번 봐봐. 문제 1번. 보면 호의 동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옳지 않은 것 1번. 차량의 운행자, 운전자죠. 동승자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아니라 채권 관계가 아니라, 이런 봐봐. 채권 관계가 아니다. 다른 말로 무슨 관계가 아니다? 법률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관계다? 인간 관계다. 호의 관계다. 이런 말이죠. 자, 2번. 호의 관계에서는 이행청권이나 그 다음에 줄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 1번 때문에 안 되죠. 1번에서 채권 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채권 채무가 없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 채무 불이행이 없죠. 아시겠죠? 3번. 호의 관계에서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권이 발생, 거기를 줄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권이 발생. 뭐가 터졌을 때? 사고 발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호의 관계에서는 채권 채무는 없지만 뭐는 있을 수 있다? 불법 행위. 이렇게. 자, 그런데요, 봐봐요. 자, 여기서 만약에 손해배상 청권이요, 치료비가 얼마 나왔냐?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100만 원이 나왔으면은 공짜로 타고 가다 사고 났으니까 깎아줘야 될 것 같아요? 깎아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깎아줘야 될 것 같죠? 그런데 한번 봐. 이제 5번 봐봐. 5번. 동승자가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 호의로 동승, 저기 주고 호의로 동승. 맨 끝에 배상액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어요. 있다, 틀렸어. 없다. 있다 동그라미하고 X. 없다, 이 말이야. 없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 오늘 깎아줄 필요가 없다. 치료비를 다 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지금? 근데 4번 봐봐요.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나 줄고요. 인적 관계. 여러 사정을 참조 줄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는 줄고 신의 측에 의해서 배상액을 감경. 신의 측에 의해서 감경할 수 있어. 내가 좀 인적 관계 그랬죠?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하고 동거하고 있는 동거녀의 언니가요, 집에 놀러 온 거예요. 내가 택시 운전 기사인데요. 근데 새벽에 이 사람이 일을 가니까요, 새벽에 그 사람의 사업장으로 사람을 태워주고 가다가 잘못해서 전봇대로 들이받아서 사망한 사건이에요. 이런 경우에서 뭐라겠냐? 이런 경우 만약에 동거녀하고 관계가요, 그냥 말만 동거지 실제로 부부는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관계에서는 원래 일반 교통사고 똑같이 손해배상 다 해라 그러면 이 두 사람 관계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배상액을 조금 강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사정을 참조한다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요, 같이 술을 마신 거예요. 같이 술을 마셨는데 내가 술 마신 걸 알면서도 내 옆자리에 탄 거예요. 내가 술 마신 걸 알면서도. 그리고 안전벨트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사고가 났는데, 이때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술 마신 걸 알면서 차를 탔죠. 안전벨트 안 했죠. 그러면 배상액 깎아주긴 깎아줘야 되겠죠. 얼마 정도 깎아줘야 될 것 같아요? 50% 이상, 50% 미만. 50% 이상 깎아줘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요. 30%만 강경했어요. 생각을 해봐. 술 마신 걸 아는 사람,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차를 타고 안전벨트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도 30%만 감경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정상적인 사람을 차를 탔으면은 감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남 태워주지 마. 남 차 타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아주 서로가요 곤란한 일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이것을 호의 동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하고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차이로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 문제가 다시 출제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나오는 것이 딱 3번밖에 안 나왔어요. 모든 국가고시. 그런데 이 문제를 봄으로써 우리가 법률 관계하고 인간관계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봐요, 여기요. 그럼 이게 법률 요건이 지금 뭐죠? 이거 법률 요건이잖아요. 이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가 있냐? 법률 행위가 있어요.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뭐가 있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법률의 규정. 자, 잘 봐. 이 법률의 규정을 뭐라 한다? 법정이라고 그래. 법정. 법정 스님 알죠? 법정 이렇게요. 지금 여기 우리가 뭘 지금 공부하고 있냐? 법률 요건을 공부하고 있죠?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하냐? 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해. 그러면 법률 요건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무작정 책을 뭔가 책은 편면적으로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다 그러면 큰일 나. 법률 요건은 반드시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봐봐요. 법률행위는 어디에 속해요? 법률 요건에 속하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이건 가능해. 그런데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다 그러면 안 돼. 법률 요건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한다고. 봐봐. 사람은 남자와 뭐다? 여자다. 이 말이 여자다. 알겠죠? 그럼 사람은 뭐요? 남자만이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남자는 뭐요? 사람이잖아요. 이해됐죠? 여자는 뭐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여자다 그러면 안 되지. 남자는 그럼 짐승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잘 보란 말이죠.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한다. 다시 뭐라고?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됐죠? 이렇게요. 그러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 지금 내가 지금 말로 하는 게 지금 의사표시예요. 알죠? 이 표시예요. 수와 방향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것이 한 개이냐, 두 개이냐, 두 개 이상이냐 이 말이죠. 한 개인 것을 뭐라 한다? 단독 행위라고 얘기하고요. 두 개를 뭐라 한다? 계약이라고 하고, 두 개 이상을 뭐라 한다? 합동 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합동 행위. 참 어려운 말이죠. 단독이라고 하는 거면 단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요 이렇게요. 일방행위예요. 일방행위예요. 일방적으로. 이런 혹시 일방통행 알죠? 일방이 뭐예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뭘 얘기하면은 서로 두 사람이 같이 얘기해서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독은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하는 것을 단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계약이죠. 그럼 계약은요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두 개죠. 이렇게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는 뭐죠? 청약이고 하나는 뭐죠? 승낙이죠. 청약과 승낙이 서로가 대립해서 나중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 만약에요 갑은 1억 원에 사라겠는데 을은요 9천만 원이만 산다고 그래. 그러면 합의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계약이 돼? 안 돼? 안 되죠. 두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합의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봐봐. 여기요 단독은 일방적이죠. 근데 계약은 두 개가 뭐란다? 두 개가 뭐래? 대립해. 나중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 이것이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의사표시가 두 개는 무조건 다 계약이에요. 여러분요 택시 타죠. 택시기사 나 몇 개요? 둘. 그럼 무조건 계약이야. 그것이 운송계약. 알겠죠? 친구가 돈을 빌려주겠대. 몇 명이죠? 2명. 그럼 무조건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 계약인데 모양이 달라. 모양이 소비대차라고 그래. 돈 빌려준 것을 소비대차 이렇게 얘기해요. 자요 내가 아침에 아까 얘기했죠? 뭐 볼펜 하나 가져왔어요. 펜 하나 빌려달라고 그래요. 빌려달라고 하는 거 한 사람, 빌려준 사람 한 사람. 몇 명? 둘. 그러면 계약이에요. 그런데 그 공짜로 빌려주죠? 그것을 사용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요 내가 월세로 들어가고 싶어. 집을 빌려준 사람을 임대인, 빌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그래. 몇 명이에요? 그러면 계약이에요. 그런데 모양이 무슨 계약이에요? 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 임대차. 집주인이요 전세를 놨어요. 전세를 들어가고 싶어요. 몇 명이에요? 2명이죠.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두 개가 되면 무조건 다 계약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 계약은 계약인데 앞에 있는 모양이 달라지죠. 아시겠죠? 그걸 계약이다. 합동은요? 합동은 두 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특히 여러분요 봐봐. 이건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 자, 우리가 사단법인이 있고 무슨 법인이냐? 재단법인이라는 것이 있어. 그런데 사단법인, 재단법인이라고 설명하려면 기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사단은 사람의 단체예요. 사람의 단체. 재단은요 재산의 단체다. 이렇게 보면 돼. 사람의 단체, 재산의 단체 이렇게.
재산이 모여 있으면 뭐란다? 이런 불우이웃돌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불우이웃돌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그러니까 재산이죠. 그러니까 재단법인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항상 내가 하는 얘기, 갤러리지, 갤러리. 갤러리랑 화랑 같은 데 보면 벽에 뭐가 걸려 있어? 그림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이 뭐예요? 재산이죠. 그러니까 그걸 재단법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디 화랑이라든가 뭐 성공미술관 있죠? 이따 여기 쳐봐. 보면 재단법인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왜요? 미술관에는 뭐가 걸려 있어? 그림이 뭐예요? 돈. 그러니까 재단법인이죠. 여러분, 대한축구. 맞아. 우리가 누구? 너. 베트남에서 하고 있는 사람 누구? 박항서 하는 분들 지금 축구 하고 있죠, 축구협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슨 법인? 사단법인인 거예요. 배구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 있어? 사단법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사단법인. 여러분 선거하죠. 좀 이따 선거한다고 하죠. 우리나라 깡통들요. 선거처는 정말 잘 돌아와요. 깡통들 뽑는데요. 알죠? 그거 다 찌그러뜨려야 되는데 아무튼 그 찌그러진 깡통들 좀 이따 선거하죠? 선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표를 어떻게 해야 돼? 흩트려야 돼? 모아야 돼? 그래서 합동은 뭐냐면 계약은 두 개가 서로가 대립하잖아요. 합동은 서로가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 우리가 봐봐요.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 원심력이죠. 원심력. 안으로 모이는 거, 소용돌이 안으로 모이는 걸 뭐라고 그래? 구심력이죠. 구심력. 그래서 이것을요, 구심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구심적으로 이렇게 안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표를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합동이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요, 신경 쓰지 마. 합동행위는 뭐냐? 그러면 사단법인 설례병이다. 하나만 아는데 시험에 안 나와. 그런데 뭐는 나올 수 있냐? 이게 나올 수 있어.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그래서 사단법인 설립행위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사단법인은 합동행위죠? 합동행위는 어디에 속해? 법률행위에 속하냐. 알겠죠? 그때는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돼. 합동행위는 뭐다? 사단법인이다. 이렇게. 알겠죠? 사단법인 이렇게. 집에 가서 축구 보고 있죠? 남편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축구 보죠? 그때 가서 얘기해. 가서 뭐라 한다? 당신은 합동행위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모르면 됐고.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합동행위 이렇게. 사단법인이죠. 대한축구협회. 이해됐죠? 자, 계약은 두 개다.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법률행위가 있지만 설명을 할 때는 뭐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을 가지고 설명을 해. 그래서 한번 계약을 한번 따라가 봐. 쭉 따라갔더니 여기 뭐가 있어요? 법률행위네. 쭉 따라갔더니 법률 요건이네. 그다음에 계약이네.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두 개네. 하나는 청약, 하나는 승낙, 두 개가 되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뭐라 한다? 그것을 계약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의사표시가 두 개인 것을 뭐라고 그래?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라고 한다? 계약.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계약인데 이 단독행위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상대방이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없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돼. 유언, 유증, 재단법이냐. 재단. 아까 말했죠. 재단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소유권 포기. 이러면 소유권 있죠? 그러면 소유권이 뭐죠? 쓰레기죠. 이러면 쓰레기 포기할 때, 버릴 때 어디다 버려요? 상대방 입에다 버려요?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죠? 상속 포기요? 상속은 어디다 포기해요? 법원에다 포기하는 거예요. 법원 가서. 알겠죠? 상속인한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 포기한다? 법원 가서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암기해야 돼. 먼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암기하고 두 가지를 암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없는 것은 항상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뭐라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소유권 포기, 상속 포기. 여러분 이건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 시험에 나오니까. 알겠죠? 다시 뭐라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알겠죠? 소유권 포기, 상속 포기.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것은요. 이렇게요. 몇 가지가 있냐? 이렇게요. 8가지가 있어요. 먼저 뭐가 있냐면 면제가 있고요.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회가 있어요. 철회. 그 다음에 취소가 있고요.
해제가 있고요. 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동의가 있어.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미성년자죠. 미성년자. 그럼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미성년자는 무조건 계약을 못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어디 한번 볼까요? 여러분 23페이지 한번 볼까요? 23페이지. 기본서 23페이지. 23페이지 보면 여러분요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요 미성년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제4조.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되죠. 그러니까 19세 미만은 성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뭐라고 되냐? 행위능력 봐봐. 행위능력. 밑에 5조 봐봐. 5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하죠. 그때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법정 대리인 누구죠? 친권자. 엄마 아빠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 뭐라고 된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우리가요 이걸 동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소한다거나 해제나 해지하는 거. 자, 지금부터 해제하고 해지를 설명을 해요. 2월 1일 계약을 했는데 3월 1일 날이요. 3월 1일 날 해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해지를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해제나 또는요 취소를 한다. 취소하게 되면 어떡하냐? 3월 1일 날요. 어떤 일로 인해서 해제나 취소를 하고 싶어? 그럼 언제 되냐?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체결했는데 3월 1일 날 해제나 취소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2월 1일부터 무효가 돼. 2월 1일부터 처음부터. 오늘 취소했으니까 오늘부터 무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는 해제와 취소는 처음부터 무효가 돼. 그러니까 오늘 취소했는데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과거로 돌아가죠. 그걸 소급이라고 그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소급.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 것을 뭐라고 한다고? 소급이다. 앞으로 이제 소급 무효란 말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럼 과거로 돌아가면 뭐라고 한다? 소급 이렇게. 그런데 해지는 오늘부터 이것을 장래라고 그래. 장래 무효 이렇게 해지하면은.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 집에요 월세 사는 사람이요. 월세 사는 사람이 하도 막 뭐죠? 약속도 안 지키고 그래가지고 나가려고 하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요 이전 계약했는데 10개월 살았거든요. 10개월. 그럼 오늘 나가라고 하고 싶어. 오늘은 나가? 그럼 오늘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10개월 전부터 나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가는 거죠. 그걸 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무 데나 들이대고 무조건 어서 드는 것 있다고 무조건 취소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오늘부터 나가게 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 해지라고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우리 없는 걸로 해. 그렇게 하려면 뭐라고 하고? 해제라고 하는 것이고. 알겠죠? 무조건 얘기해.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들 보면 얘기할 때 보면 술 마실 때 보면요 야 그거 가서 취소하면 되지. 취소.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취소는 딱 뭐만 취소할 수 있다고 법에 딱 나와 있어. 그거 외에는 취소를 못해. 하고 싶으면 해제를 하든지 해야지. 그럼 영어를 무조건 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우리 집에 살고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을 내보내고 싶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해지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계약을 했는데 처음부터 없는 걸로 하고 싶어. 그럼 뭐라고 한다고? 해제를 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다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추인하고 이제 철회가 있는데 추인하고 철회는 이제 우리가 무권 대리에서 다시 배워요. 철회는 법률 효과가 확정되기 전에 장래량에서 효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말하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나중에 배우면 돼. 추인하고 철회하고. 추인은 무효인 것을 유효로 만드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정도만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면제하고 상계. 면제가 뭐죠? 돈 갚지 말라는 거죠. 이러면 나 300원만 빌려주면 안 돼? 300원 빌려줬어요. 내가 내일 갚을게요. 뭐라고 얘기해요? 뭘 300원 가지고 그래. 됐어. 그 바로 채무 면제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채무 면제. 그 다음에 여기요 상계라고 하죠. 상계는 퉁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요 1억을 받을 게 있고 을은 갑한테요 6천만 원 받을 게 있어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1억 받았다가 다시 6천만 원 갚느니 퉁쳐서 얼마만 받아? 4천만 받죠. 그걸 상계라고. 서로 상자. 서로가 계산한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상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래서 용어가 뭐 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아무튼 우리가요 상계다, 그 다음에 면제다, 추인이다, 철회다, 해제, 해지, 취소, 동의 8가지. 이것은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이것은 오는 당장은 안 돼도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여기 봐.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시험은 비교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비교하는 것이. 그럼 비교가 어떻게 시험에 나오느냐. 여기 보면 이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다?
법률행위는 단독과 계약과 합동행위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이 합동행위는 뭐라고? 사단법인이다. 이것만 암기하면 된다고 그랬죠. 사단법인. 그럼 이것은 없는 걸로 쳐. 이건 그때만 딱 한 번만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딱 비교가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뭐를 포함해요? 단독, 계약, 합동행위를 포함해서 법률행위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 단독, 계약, 합동행위가 아닌 것은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항상 뭘 묻는 거야? 뭘 물어? 법률의 규정을 묻는 것이죠. 법률의 규정을.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무조건 법률의 규정을 묻는 것이라고. 자, 그럼 봐봐, 여기. 그러면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뭘 묻는 거예요? 계약을 묻는 거라고. 단독행위가 아니다? 계약을 묻는 거라고. 또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건 뭘 물어? 없는 것을 묻는 거라고. 이해됐나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구성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단독행위하고 계약하고 두 개가 비스무리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시험에 다 나온 게 아니에요. 단독행위인데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계약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유증 있죠, 유증? 그다음에 유증 있죠, 여기? 유증?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면제 있죠, 면제? 면제, 이렇게. 그럼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여기요, 해제 있죠, 해제? 이렇게. 해제. 단독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일방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유증하고 비스무리한데 하는 게 뭐가 있냐? 증여가 있어. 면제하고 비스무리한 게 뭐가 있냐? 채무, 인수. 채무를 연결받는 거, 인수. 해제하고 비슷한 게 합의.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일방행위하고 비슷한 게 일방예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예약. 자, 지금 다 설명을 해. 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유증이 있고요. 우리가 그냥 유증 그러면 특정 유증을 얘기해. 특정 유증, 유증이 있고, 여기 포괄 유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증여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렇게. 영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이에요. 알겠죠? 살아가려면. 자, 여기 보면 이 지금 이 유증하고 포괄 유증하고 여기 사인은 뭐죠?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음을 원인으로 한다 이 말이죠. 이 세 가지는 죽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유자가 나오면.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증여는요. 증여는 공짜로 갑이한테 너 이거 가질래? 청약을 해. 여기서요. 응, 내가 공짜로 가질게. 승낙을 해. 몇 개죠 지금? 2개죠. 2개. 2개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공짜로 주는 거. 이런 보면은 아침에 와가지고 귤 하나 공짜로 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알죠? 그걸 증여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인 증여는 뭐냐면 내가 이 집을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데 혹시 너 이거 나 죽으면 너 이거 가질래? 이렇게. 그러면 그래 빨리 주고 그러면 내가 가질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뭐란다? 증여는 증여인데 계약이니까 두 사람이 죽어야지 내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사인 증여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여기 이 두 가지는 뭐예요? 두 가지는 두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증은 합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갑이 죽으면서 유언서에다가 우리도 몰라. 을이 모르는데 내 집이 3개가 있는데 아파트는 을한테 줘라 이렇게. 알죠? 유언서에다 써놨어. 을한테 묻지도 않고. 근데 우리요 가만히 있는데요. 저쪽에 상속인이죠.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아파트 주라던데 이렇게요. 그걸 유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하나 있고 빌려가 하나 있고 그다음 빌딩 하나 있고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아파트를 줘라 이렇게 하나를 콕 찍어서 줬죠. 그걸 특정 유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물었어 묻지 않았어? 묻지 않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포괄은 뭐냐? 포괄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 재산 전체 재산 중에서 내 전체 재산 중에서 10%를 줘라 이렇게 10%. 전체 중에서 묻지도 않고 을한테 갑이 죽으면서 내 재산 전체 중에서 10%는 을한테 줘라 이렇게. 그럼 전 재산 중에서 10%를 받는 거죠. 그걸 포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포괄 유증은 뭐하고 비슷하냐? 상속인하고 비슷한 거예요. 상속인하고. 포괄 유증은 뭐하고 비슷해? 상속인하고 비슷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험에 나올 때 이제 어떻게 나와요?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무조건 묻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시험에 이것저것 막 나오고 이것저것 다 계약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나와요? 그렇지 않다고요. 알죠? 여기 있는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요. 여기요, 면제는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채권자가. 근데 채무 인수는 뭐냐면, 갑이 을한테요, 돈을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 을의 채무를 병이 인수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이 무조건 인수가 되나요? 갑 을한테요, 내가 너 채무 내가 책임질게.
그래, 그럼 고마워. 둘이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예약이요, 예약. 여러분, 예약은 뭐예요? 이런 학원에 상담 몇 시에 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고 와야지. 자기 혼자 집에서 나 저 학원에 이따 2시에 간다. 대기하고 있어라. 혼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약은 필수적으로 두 사람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그건 계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약은. 그런데 말이 비스무리하잖아요. 일방 행위하고 일방 예약하고 비스무리 프리딩딩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헷갈린다 이 말이죠.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요, 채권 계약. 그 다음에 여기요, 해제는, 해제가 뭐예요? 중도금 날짜 중도금 준다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해지할 때 당신 중도금 안 주니까 나 해지하고 싶은데 해지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봐. 만약에 그럼 저쪽에서 하라 가겠어, 하지 말라 가겠어? 하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해지 못하는 거죠, 평생. 그래서 해제는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한다? 나 너하고 계약 해지할래?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합의로 해지한다. 합의란 말이 뭐예요? 두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합의는 계약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해제는 해제인데 하나는 합의라는 말이 있는 것이고. 알겠죠? 약간 차이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요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니까요. 지금 들었으면, 자, 그럼 이제 다시 얘기해. 법률행위는 단독과 계약과 합동행위를 포함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단독행위는 뭐가 있어요?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 상대방 없는 것을 먼저 암기해. 유언, 유증, 재담법인. 그 다음에 소유권, 상속, 포기. 다시 유언, 유증, 재담법인. 그 다음에 소유권, 상속, 포기. 이렇게. 상대방 있는 것은요 8가지인데요. 면제하고 상계하고, 그 다음 무권 대리세요 추인하고 철회하고, 그 다음에 취소, 해제, 해지, 법정 대리네 뭐 동의. 자꾸 듣다 보면 그건 나중에 금방 암기가 될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 거 우리가 한번 본단 말이죠. 자, 문제요. 여러분 2번 한번 봐봐. 2번. 문제 2번 봤나요? 자, 단독 행위가 아닌 것은 그렇게 나왔나요? 이거 우리 기출문제죠. 단독 행위가 아닌 것은, 그럼 1번 뭐예요? 합의 해제네. 그냥 해제는 뭐죠? 단독 행위죠. 그런데 앞에 무슨 말이 있어? 합의 동그라미 하고, 합의는 계약이란 말이죠. 계약.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이렇게 읽을 때는 항상 맨 끝에만 읽어. 철회, 취소, 동의, 맨 끝에 추인. 이렇게. 알겠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풀지 않는 사람은 단독행위를 보고 뭘 묻는 건지 모른단 말이죠. 이렇게 문제가 딱 나올 때는 어디만 읽는다? 맨 끝을 딱 봐.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 철회 내 있네. 철회. 2번에 3번에 뭐가 있어? 취소. 4번에 뭐가 있어? 동의. 5번에 뭐가 있어? 추인. 이해됐나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러니까 합의. 그럼 뭐가 된다? 그것은 계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넷 중에 하나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봐. 여기 문제를 봐봐.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랬죠. 봐봐. 여기 단독이 아니고 뭘 물어? 계약 써. 거기다가 이퀄에다 써. 이퀄. 계약인 것은 이 말이죠. 이 말의 뜻이 계약인 것은 이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계약인 것은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뭘 묻는지 알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장 봐봐. 3번. 또 나왔죠? 우리 시험에 또 나온 거예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또 나왔죠? 뭘 물어? 계약을 찾아. 자, 1번에 맨 끝에가 뭐라고? 해제. 2번에 맨 끝에가 취소. 3번에 맨 끝에가 철회. 4번에 맨 끝에가 예약. 예약은 뭐라고? 계약이라고. 예약은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약 동그라미에 예약. 그건 계약이라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뭐라고? 동의.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4번. 단독행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봐봐. 단독행위는 일방행위죠.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일방적으로 한 게 단독이란 말이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는데 조건을 달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 멋대로. 그래서 한번 봐봐. 단독행위는 일반적으로 줄고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령이, 조건과 친하지 않은, 우리 작년에 우리 30배 시험이 나왔죠? 뭐라 나왔어? 여기요.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상계는 밑도 끝도 없이 상계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OX, X죠.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니까. 그 조건과 친하지 않단 말은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 우리가 계약은 조건을 붙여도 되죠. 왜? 두 사람 간에 뭐로 하니까? 합의로 하니까. 그런데 단독행위는 합의를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자, 2번 원칙적으로 단독의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 줄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돼요. 왜요? 일방적으로 하니까 그건 다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걸 맨 끝에 서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법정. 법률의 규정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법정이라고 하죠. 법정주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인의 당사자가 하나의 단독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러 사람이 이러면요, 우리가요 공유물을 그러면 어때요? 공유물 써봐. 거기다가 맨 끝에 공유물의 폭이라고 써봐. 공유물의 폭이 이렇게 써봐. 그럼 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이 공유물은요, 가물병 세 사람이요 이 물건을 공유하고 있어. 근데 이것을요 포기하고 싶어. 포기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요 포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공유물의 포기라고 얘기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4번 재단법인 딱 거기만 줄고, 재단법인만 줄고, 재단법인은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만 동그라미. 없는 동그라미 했어요? 다 줄고 오면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문제를 볼 때 어디가 중요한 키워드인지 모르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책은 무조건 줄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를 봐. 없는 중에 거기다 써. 유원, 유정 두 개 가지만 써. 유원, 유정. 그 정도만 안 해도 되죠. 소유권 포기, 상속 포기 뭐 쓰고 싶으나 쓰고 볼펜이 있으면.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이죠. 증여 줄고. 그 다음에 있는 줄고. 있는, 상대방 있는. 증여는 뭐라고 그랬어 아까? 계약이라니까요. 증여는 계약이라고. 증여는 계약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고. 유증하고 증여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증여는 계약이라고.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가 있어? 한 두 개만 줘봐. 자기가 아는 거 두 가지만 써봐. 뭐? 면제나 상계나 추인이나 철회나 동의나 취소 해제 해지나 한두 개만 써놓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가 아는 것만 쓰면 된다 이 말이죠. 이건 지금 됐나요? 그것을 얘기를 해.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법률행위 종류 05번 봐봐. 5번에요 3번 봐봐. 3번 뭐라 나죠? 유언이라고 돼 있네요. 유언. 3번에 유언이라고 돼 있네. 유언은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동그라미하고 X를 해야 되겠죠. 상대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다?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이건 알겠죠? 다시 상대방 없는 것 5가지를 암기한다. 시작.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소유권, 상속, 포기 이 정도. 자, 그럼 봐 여기 이제. 그럼 여기 이제 봐봐요. 그럼 내가 지금 여러분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문제가 나오고, 그런 문제가 났을 때 어떻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푸는 이유는 이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쭉 설명해가지고 암기시켜서 그러면 어떡하라고. 알겠죠? 이게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알아야지 아 이것은 이렇게 암기를 꼭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죠. 잘 봐. 의사표시죠? 몇 개 있어야 돼? 몇 개? 아무리 없어도 몇 개 있어야 돼? 1개. 이것을 뭐라 한다? 최소한 이렇게. 아무리 없어도 1개는 있어야 돼. 아무리 없어도 1개라도 없으면 절대로 안 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최소한은 뭐라고 표현을 해?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불가결의 요소다.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의 차이는 뭐냐?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래서 그럼요 말로 하는 것을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불가결의 요소죠. 자는 봐봐. 아까 뭐라고 했어? 법률 요건은 뭐다? 법률 행위다. OX. 법률 요건은 뭐다?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한다. 자, 다시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OX.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죠. 법률의 규정은 법률 요건이죠. 그런데 법률 요건은 둘 따름한다, 포함한다. 그래서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죠. 자, 이제 봐. 법률 행위는 뭐다?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다시 읽어.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인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피예요. 우리 피 흘리면 죽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럼 피나면 애들도 울어. 애 울어 안 울어? 애들은요 간단히 싸움하는데요 코피 터지면 지는 거예요. 알겠죠? 피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얘들 공부죠. 싸우면 어떻게 돼요? 먼저 어디부터 막아? 코부터 막고 싸워야 돼. 알겠죠? 그래서 항상 애들한테 가서 얘기해. 먼저 때리려 하지 말고 코를 막아라. 왜요? 피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보면 인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뭐다? 피예요. 피 없으면 사람 아니죠. 마찬가지로 법률에 있어서 다른 것도 다 필요 있는데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 뭐다? 의사표시. 알겠죠? 다시 법률행위는 뭐라고?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자, 그러면 방금 문제 5번에 1번 한번 봐봐. 자, 5번에 1번 봤어요? 1번 봤어? 뭐라 나왔죠? 법률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 하나는 뭐고? 단독. 이상은 뭐야? 이상은 계약이나 합동행위. 그 말이죠. 하나 이상이니까 하나는 뭐? 단독. 이상은 뭐? 계약이나 합동행위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사표시를 뭐란다? 불가결의 요소. 뭐란다?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이렇게. 2번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 청약, 승낙, 의사표시 합치. 그럼 뭐가 이루어져? 계약이죠. 계약. 이 말이 계약이죠.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다. 뭐라 한다? 법률 요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이거만 다시 한번 이거 좀 더 봐야 돼요. 끊을 수가 없어 이게. 여기 봐.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이죠. 그럼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렇죠. 알겠죠? 법률 규정은 뭐다? 법률행위가 아닌 것, 의사표시가 아닌 것. 아주 간단하죠? 법률 규정은 뭐라고? 법률행위가 아닌 것, 의사표시가 아닌 것. 법률행위는 뭐다? 법률행위는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 뭐가 있다? 여기요. 법률이 뭐냐? 법률이 민법이야. 민법 제 750조. 민법을 법률이라고 하고 규정을 뭐란다? 750조를 얘기해. 민법 750조가 뭐냐? 불법행위라고 되어 있어. 불법행위. 알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부당이득. 이것도 법에 규정되어 있어. 부당이득. 그 다음에 사무관리. 그럼 사무관리가 뭐죠? 학원에 보면은요, 학원 관계자가 있어야 되는데, 뭐 학원이 무슨 뭐 세파트도 아니고 계속 학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관계자들이요, 가끔요, 뭐 외출을 한다거나, 개인 용무를 본다거나, 화장실 간다거나, 비어있을 때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요, 그때요, 학원생들이 여러분들 좀 짬밥 좀 먹으면 학원 돌아가는 거 대충 알아. 누가요? 상담하러 왔어. 앉아가지고 상담 다 해. 어떤 사람은요, 또요, 카드까지 긁는 사람까지 있어. 알겠죠? 그걸 뭐냐? 사무관리하라, 그것을. 내가 학원을 위해서 일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내가 그 사무를 담당한 것을 사무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즘요, 이렇게 사무관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요즘은요, 무조건 남의 거 하는 것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사무관리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옆집이 여행을 갔는데, 수도 파이프가 터져서 물이 새고 있어. 그럼요, 거기서 뭐 옆에서 박수 치면 좋죠. 그런데 박수 치다가 양심이 있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수도 파이프를 수리를 했단 말이죠. 내가 수선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그걸 사무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부당이 있고 사무관리 있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가 있어. 봐봐. 준법률행위는 나중에 설명해, 다음 시간에. 그런데 봐봐.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인데 준이라고 돼 있죠. 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에 뭐 한다? 준한다. 이런 말이죠. 법률행위에 준한다. 알겠죠? 우리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결혼한 아줌마 같지 않아?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래? 근데 꼭 아가씨 같지? 이런 말 하죠. 그게 뭐래요? 결혼한 것 같은데 아가씨처럼 보인다. 아가씨는 아가씨다 아니다? 아닌데 이 말이잖아요. 그때 준이란 말을 쓰는 거야. 준 법률행위 이렇게. 너는 뭐니? 나는 아가씨의 준해 이렇게. 알겠죠? 준 법률행위.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인지 뭐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니 법률행위면 이쪽으로 가지. 법률행위는 아닌데 그러니까 준법률행위는 여기 오죠. 이해되셨죠? 다시 자 법률 규정은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고요 법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틀려할 때가 몇 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죄송한데, 죄송해. 그냥 암기해. 알겠죠? 자, 법률 규정은 뭐가 있다? 사실, 불법 행위. 이런 불법행위가 뭐예요? 폭행하는 거 불법행위죠? 부당이득. 또 뭐가 있죠? 사무관리.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다시,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준법률행위. 나중에, 지금은 다 까먹어도 관계없어요. 나중에 몇 번 얘기하는데 그닥 중요하진 않는데 뭐 때문에 설명을 지금 이걸 하느냐, 이거 봐봐.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전부를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죠.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법률 요건이 아닌 것. 뭘 물어? 법률 요건이 아닌 것. 뭘 물어? 이게 두 개가 이거 원인이고 결과잖아요. 법률 요건이 아닌 것, 법률 효과를 묻는 거잖아요. 그럼 법률 요건은 뭐가 있어요? 단독, 계약, 아까 말했죠. 합동행위 세 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준법률행위. 이게 전부가 다 법률 요건에 속하잖아요. 자, 봐봐. 복잡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법률 요건에는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죠. 법률행위는 단독, 계약, 합동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은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준법률행위가 있죠. 됐죠?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법률 요건하고 비교되는 게 뭐다?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는 대금청권하고 등기청권. 의무도 있는데요. 고민할 필요 없죠. 의무는. 왜요? 우리가 권리와 의무 중에서 무엇을 더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권리. 그냥 권리 하나만 알면 되죠. 그래서 등기청권하고 대금청권만 알면 돼. 항상 우리는 매매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다른 건 안 나와, 시험에. 그래서 등기청구권, 그 다음에 대금청권이 뭐다? 법률 효과란 말이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6번 한번 봐봐. 뭐라 나왔죠? 법률 요건이 아닌가, 이퀄. 그럼 법률 요건이 아닌 건 뭘 찾으라는 거야? 오케이, 써, 거기다가. 법률 효과는 이 말, 법률 효과는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법률 효과는 이 말이라니까요. 됐어요, 지금요? 됐죠? 그러니까요, 법률 효과는 뭐가 있어? 찾아봐. 1번은 교환 계약이네, 계약. 계약이니까 얘는 뭐 누구예요? 계약이니까 뭐? 법률 행위잖아. 법률 행위라서 요건이죠. 불법행위는 뭐요? 법률의 규정. 부당이득은 뭐요? 법률의 규정. 2번하고 4번 묶어. 2번하고 4번을 묶어서 법률의 규정이라고 그래. 1번하고 5번 묶어. 법률 행위잖아. 왜?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 요건은 몇 가지가 있어? 법률 요건은 몇 가지가 있어?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하고 두 가지가 있죠. 법률 행위는 단독, 계약, 합동행위죠. 근데 1번과 5번이 계약이니까 법률 행위죠. 법률 규정은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 준법률행위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죠. 3번은 뭐라고 나왔다? 청구권이네. 이건 뭐다? 법률 효과잖아요. 법률 효과. 이런 봐봐. 무조건 보는 것이 아니고 보는 방법을 지금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책을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암기하면 돼. 암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책을 보는가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럼 강의 노트에 다 나와 있다고요. 아시겠죠? 지금 이 모든 것들은 강의 노트에 다 나와 있어. 알겠죠? 자, 그럼 하나 더 봐. 7번. 7번은 또 뭐예요? 7번은 법률 요건 중에서 뭘 묻는 거예요? 법률 행위를 묻는 거예요. 법률 행위. 지금 그래서 뭐라 하면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법률 요건은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퀄. 그럼 이거 달리 물으면 어떻게 물어봐야 돼? 법률의 규정이, 그렇죠.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은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하고 나하고 뭘 보는 거냐?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표를 보는 방법 단순해.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설명을 해. 2번, 3번, 4번, 5번은 나중에 뭘 보냐? 1번이 뭐죠? 1번이 첩, 계약이죠? 첩이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 계약이죠. 계약은 뭐다? 법률 행위잖아요. 법률 행위. 이렇게. 그럼 이러면 지금 이해됐죠? 자, 여러분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요, 설명을 약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잠깐 쉬도록 해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